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요즘 뭐 반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얘기했죠. 뭐 죽창가부터 해가지고 뭐 독도를 포기한다, 뭐또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 예전에 저도 그 아마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일본을 싫어했죠. 하여간 뭐 축구, 특히나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나라들한테는 뭐 얼마든지 져도 좋은데 그 일본한테는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이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에 첫째는 또 언제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근무했던 곳이 일본이 그 학생들이 많이 관광을 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일본 고등학생들은 얼굴이 뭐 허여물 쓰고 그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인데 그 신장도 또 우리나라 고등학생보다 큰 것 같았어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번 오면은 그냥 얼굴도 뭐 까무잡, 이제 그러니까 서울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면은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키들도 좀 애소하고, 그런데 일본 애들 오면 그렇게 허여멀쓰고 막 그래서 얼마나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싫어했대, 일본을. 일본이라 그냥 무조건 싫어했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어요. 좀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되고 왜 65년 때 한일 뭐 이렇게 정상 국교를 갖다가 투고했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50개의 신생 국가 중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6.25가 일어나니까 뭐 미국의 어떤 뭐 이렇게 기지화되면서 거기서 전쟁 묻자도 오고 여러 가지 이득을 좀 보고 이런 점도 있었는데, 기술 분야가 많이 진짜 한국에 이전이 됐죠. 그럼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안심하고 해줬을 거예요, 일본에서도. 왜냐하면 대한민국 누가 지금 우리나라를 따라오려면 뭐 정말로. 그런데 일부 많은 기술들이 추월을 했어요, 일본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전자나 이런 제품 얘기하면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제품이 훨씬 더 많이 알려지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일보의 양상원 주필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반일 운동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막 글을 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친번 걱정은 우리가 아닌 일본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하고 일본이 갖고 있는 조건을 대략 비교를 해 놓으신 게 있어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80년대에는 일본의 5분의 1이었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앞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인구가 많으니까 전체적인 국가 GDP는 1980년대 17배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2.5배 차이로 줄었다. 뭐 1년은 일본은 한 1억 2천 정도의 인구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오히려 앞질렀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액은 3,348억 달러, 일본은 3,383억 달러.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앞서 있는 분야는 수출액은,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하네요. 3,388억 달러, 3,348억 달러. 예전에는 참 비교도 안 됐었죠.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국인 한 분이 일본에서 공대를 졸업하고 일본 중소기업에 취업해 6년이 됐는데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이건 그 사람이 특수한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인 일본의 전체적인 분위기래요. 그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급여 대단히 많은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어려운 분들이 많죠.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제 저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한테는 뭐 가능성, 이것보다는 전체 다른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자위대하고 우리나라 그 병력 군사력하고도 비교를 해봤어요. 이분이 해놨는데, 지금 현재 국제 군사 전문 기관들에서 평가하는 군사력 순위는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 내지 7번째입니다. 일본은 이제 지금 상대가 안 되고 있죠. 하나는 그 우리가 올해 한국의 첨단 무기 수출은 200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아마 더 강한가 봐요. 그런데 함정 척단 공격력은 한국 해군이 더 앞서 있다. 어뢰뿐인 일본 잠수함과 달리 한국 잠수함 탄도미사일까지 장비하고 있다. 장비로 표현이 아니라 장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군은 호각세이고, 육군 비중이 낮은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 일으키면 안 되겠죠. 앞으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구상 전체가 비핵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되고, 이때 우리만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본하고 같이 엮어서 해야 된다. 일본도 핵무장을 하고. 그래야 경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북아에서 우리하고 적대적인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전부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안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물론 이제 일본에 주둔해 있고 우리 한국에도 미국이 주둔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그러면 미국도 좀 덜 힘들어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갖고 있고 하면은 미국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또 다른 데도 신경을 전 세계적으로 아직 미국은 참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를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창훈 주필님이 오늘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제가 전달하는 게 좀 이렇게 정확히 전달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반일 감정으로 뭐 혐오하고 일본하고는, 어젠가 제가 뭐 어떤 청문회를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본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좀 협조하고 하는 걸 동맹관계가 아니냐, 왜 일본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이제는 우리 국회의원 양반들도 조금 좀 생각을,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있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저분이 정말로 아주 걱정이 돼가지고, 일본이 무서워가지고, 또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팀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한 부분을 위해서, 자기 편을 위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 보니까 제가 나와서 청문회 하면 그 국회의원들 들어가서 이제 대략 한번 봅니다. 그럼 뭐 법학 박사들도 있고, 군대에서 뭐 이렇게 사성 장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만 되면 그렇게, 하여간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상훈 주필이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고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일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상호 서로 도와주고 해가지고 지금 동북아에서 힘의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일본이지 않습니까? 서로 협조해가지고 좀 잘 사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런 아쉬움을, 중간에 잘려가지고 외국 나가면 꼭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세대에서
그 좋은 머리를 좀 써가지고 뭐 세계에서 가장 좋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에서 뽑혀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러는데 왜 정치가 이 모양이냐 이거지. 생각을 좀 좋은 쪽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모으는 생각을 좀 모으는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